안녕하세요, 박명호입니다. 중국 역사상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제6강자 진안편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진시황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진시황은 황제가 되면서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잘 살고 있었던 함양궁이 적다고 산시성 서쪽 서안시에 그 유명한 아방궁을 짓게 됩니다. 길이가 700m, 폭이 130m의 궁으로 10,000명이 수용이 가능하도록 지었는데 이때 동원된 백성이 70여만 명. 이때에도 이 궁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크레인이나 포크레인도 없었었고 레미콘차도 없고 덤프트럭도 없다 보니까 모두 목도를 해가지고 지었으니까 동원된 백성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아방궁은 나중에 논민 반란을 일으킨 황후가 불태워버렸는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마어마했냐 하면은 그 불길이 3개월이나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시장에 가보게 되면 아방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의 아방궁을 축소해서 새로 지어서 지금은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아방궁과 만리장성 등을 구축하다 보니까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된 것은 물론이지만 당연히 국력이 낭비되고 이로 인한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다 보니까 백성의 원성이 높았지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진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는 농민 반란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결국 진나라는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지 불과 14년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진시 황제는 통일한 진나라 이전부터 따져볼 때에 37년간 왕과 황제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5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통일국가를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시황의 정력도 대단했죠. 그것은 중국을 하나로 나라로 통일시키고 5번씩이나 전국 시차를 강행군했다는 것입니다. 교통편도 편변치 못했던 그 시대에 중국 대륙을 마차를 타고 5번씩 시찰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고 그 힘도 대단했던 것입니다. 민정을 살핀다고 그 큰 중국 전역을 5번씩이나 순행을 하게 된 이 순행은 통치자로서의 참 의미가 있는 본받을 만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했던 이 진시황의 죽음은 참 애처로웠습니다. 불로장생을 하겠다던 진시황은 5번째 순행을 하던 중에 회계산을 넘어서 해안을 끼고 북상하다가 서구지방에 이르러서 청동으로 만든 마차 안에서 쓸쓸히 지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 병이란 그가 중장년부터 불로장생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즐겨 병혹했던 것으로 알려진 수은 중독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수은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의욕상실 또 비정상적인 졸음 등 정신적인 장애를 동반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환각상태의 정신착란이라든가 기억상실로 지능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는 즉 뇌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진시황이 마차에서 숨을 거둘 때에 그 죽음을 지켜본 사람은 딱 3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큰아들 부소는 진시황의 말을 잘 거스린다고 북방 쪽으로 지키고 있던 몽염장군 곁에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는 없었었고 평소 기호했던 18번째인 막내 아들 호해와 승상인 이사 그리고 환관인 조고뿐이었습니다. 인생무상,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덧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 것이죠. 진시황을 다른 역대 황제들과 비교해보면 특별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황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태자 책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후가 없었던 것은 진시황의 엄마가 방탕하고 문란한 여자였기에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던 이유로 황후를 두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후궁들이 없었느냐? 후궁이 10,000명이나 되었고요. 후궁을 통해서 아들 23명과 딸 10명을 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태자를 책봉하지 않는 이유는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려고 불로장생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왕위를 넘겨준다고 하는 태자를 둘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소불위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진시황도 불로장생하고자 하는 꿈이 헛된 것이 되어서 결국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본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고, 강력한 지도자를 잃은 진나라는 호해가 왕을 이은 두 번째의 여기저기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결국 진나라는 패망하게 됩니다. 진시황은 극단적인 합리성과 동시에 극단적인 비합리성이 기묘한 형태로 어우러져서 아주 꼼꼼한 성격의 정무에는 많은 힘을 썼지만, 이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선약 찾기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부질없는 낭비를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 양극단을 오가는 극과 극의 이중성을 지닌 인물이 바로 진시 황제였었더랬죠.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진나라의 농민 반란으로 시작된 항우와 유방의 얘기, 초나라와 진나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